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 새로운 전략무기 등장을 예고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미가 대립했던 2017년으로 회기를 선언한 건데 대화의 여지는 남겨졌습니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열린 새해맞이 무대에 방탄소년단이 올랐습니다. 8분간 이어진 공연에서 광장에 모인 BTS 팬들은 한국어 떼창을 하며 열광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미국 대학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것으로 드러나자 유시민 이사장은 어떤 자료든 참고할 수 있는 오픈북 시험이었다며 검찰 기소를 비판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오픈북 시험과 대리응시도 구별 못하냐며 반박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갑자기 진통을 시작한 산모에게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경찰과 시민의 도움으로 꽉 막힌 도로를 뚫고 병원에 도착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학원 일요 휴무제 도입 추진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학원 휴일 휴무제, 과연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휴식권과 학습 자율권, 김진희 간다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서 달리던 화물차 진판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앞차에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A 동정민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뉴스A는 희망과 열정으로 꽉 찼던 방탄소년단 무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새해를 맞아 미국 뉴욕의 중심 타임스퀘어 광장 무대에 올랐고 전 세계 팬들은 한국어로 따라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지 기자입니다. 마치 새해 카운트다운을 하듯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합니다. 새해 맞이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 뉴욕 타임스스퀘어 무대에 BTS가 등장한 겁니다. BTS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에 겨운 팬 아미들은 떼창으로 한껏 호응합니다. 매년 새해에 열리는 행사지만 BTS가 처음 등장한다는 소식에 팬들은 수시간 전부터 몰려들었습니다. For BTS and that they're amazing and talented and worth every single second of our time. I'm so happy to be here. BTS again. 영시가 되자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밝히며 오색 색종이가 광장에 흩날리는 가운데 2020년을 맞는 행복한 덕담이 오고 갔습니다. 시위 사태 7개월째를 맞는 홍콩에서도 새해맞이 폭죽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시위도 계속됐습니다. 2020年嘅新年願望就係希望可以繼續同手足一齊走下去，就算將來發生咩事都好，我哋都要一齊贏。 파리 개선문에서 레이저쇼가, 상하이 하늘 위론 드론쇼가 펼쳐지는 등 세계 각국 다채롭고 화려한 행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올 한해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올 인물 중 한 사람,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죠. 매년 새해 첫날 직접 등장했던 신년사 대신 올해엔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내놨는데 당분간 한반도 긴장은 계속 높아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전략무기 등장을 예고하며 북미 간에 대립했던 2017년으로의 회기를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먼저 김윤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책이 가득한 집무실에서 양복을 입은 채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3년 이후 매년 새해 첫날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올해는 김 위원장이 참석한 노동당 전원회의 관련 보도로 대체됐습니다. 7년 만에 육성 신년사는 사라지고 메시지는 1년 전보다 강경해졌습니다. 우선 새로운 전략무기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6차 핵실험을 하고 ICBM을 쏘아댔던 2017년으로의 회기로 미국과의 비핵화 합의를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해국제력의 경산적 동원 대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며 또 미국의 적대 정책이 철회되기 전까지는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며 전략무기 개발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정면 돌파하기로 하고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라는 투쟁 구호까지 정했습니다. 다만 미국 태도에 따라 억제력을 조정하겠다며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맞대응을 자제했습니다.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He did sign a contract. He did sign an agreement talking about denuclearization. I think he's a man of his word, so we're going to find out. But I think he's a man of his word.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양 정상 간 신뢰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북한이 새로 등장을 예고한 그 전략 무기가 무엇일지 우려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가 북한의 선택지를 알려드립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지난 6차 핵실험 때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던 만큼 수소폭탄이 탑재된 ICBM 공개가 거론됩니다. 수소폭탄은 1945년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자폭탄보다 무려 50배 이상 파괴력이 더 큽니다. 한 개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동시에 날려보내는 다탄두탄 시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성 14, 15형의 탄두 형태는 다탄두지만 발사 후 여러 개의 탄두로 쪼개져 다시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는 실제 시험은 아직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건조 중인 3,000톤급 신형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SLBM 북극성 3형 역시 미국을 위협할 전략무기로 꼽힙니다. 현재 북극성 3형은 다리선을 이용한 수중 발사만 이루어졌는데 실제 잠수함 발사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또 눈의 가시 같은 미국의 정찰 위성을 무력화시키는 위성 요격 탄도미사일도 새로운 전략무기로 거론됩니다. 우리나라의 대국들이 보유한 절대병기들이 태어난 것도 커다란 성과이지만 적들에게는 심리하고도 혹심한 불안과 공포의 타격을 안겨줄 것입니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은 전략무기 개발 담당자를 중용하며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원회의가 끝난 뒤 찍은 단체 사진을 보면 군수공업부 1부 부장인 리병철이 김 위원장 왼쪽 네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 부위원장 겸 정치국 위원으로 발탁된 건데 당내 서열 10위권까지 진입한 겁니다. 앞서 리병철은 2016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때 김정은 위원장과 맞담배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현직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최강욱 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입시 비리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어제 처음 드러났습니다. 최 비서관과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논문 사제지간으로 막역하게 지내다가 작년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죠. 나라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역할인데 최강욱 비서관은 검찰 소환 조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작성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이틀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입장을 수차례 물었지만 답이 없어 자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피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수차례 소환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실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며 인턴 활동 확인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검찰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소환을 요청했지만 최 비서관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흘리는 수사 내용에 일일이 답변할 필요가 없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 집행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할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SNS에 최 비서관은 대통령 찬스를 믿고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 못지않게 자녀의 허위 스펙을 만드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아들의 시험 문제를 사진으로 받아서 대신 풀어줬다는 혐의도 있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시험이 오픈북 테스트였다 이렇게 옹호해서 논란입니다. 부모 찬스가 없는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공성근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미국 조지 워싱턴 대에 재학 중인 아들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시험 형식을 거론하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습니다. 저 아드님이 본 온라인 쪽지 시험은 오픈북 시험이에요. 오픈북 시험이니까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대학생들은 오픈북 시험이 교재나 필기 내용 등을 볼 수 있는 건 맞지만 남이 문제를 풀어주는 걸 허용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대로 그냥 강의 자료 이런 거나 그런 것들 첨부해서 그냥 쓰는 게 오픈북이 아닌가. 오픈북이라는 말이 다른 누군가 함께 풀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 이사장은 시험 문제를 푼 건 조 전 장관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조 전 장관 부부가 대신 풀어줬다는 건 검찰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단지 검찰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검찰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이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으로 시험 문제를 전달하면 조 전 장관 부부가 답안을 전송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이 사실을 언급하지도 조 전 장관 아들이 집에서 시험을 봤다는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총선이 있는 운명의 새해를 맞은 여야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첫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도 갔었던 더불어민주당. 올해에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만 참배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 인사들이 새해 첫날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 집결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했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가 이들을 맞았습니다. 몰려든 지지자들은 파이팅을 외칩니다.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참배했습니다. 국민통합을 앞세워 2015년 이후 거의 매년 방문해왔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이번에는 참배하지 않은 겁니다. 당 관계자는 촉박한 일정과 몸이 불편한 영입 인사를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해찬 대표는 새해 첫 일정으로 총선 승리와 재집권을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승리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개혁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총선 승리를 향해서 진격하겠습니다. 총선 승리가 촛불 시민혁명의 완성이고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폭로한 이수진 수원지법 판사를 영입하는 등 공천 작업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새해 첫날을 맞아 큰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기력한 연말 정국을 보내고 보수 통합도 꽉 막힌 채 새해를 맞은 한국당 의원들은 총선 걱정이 큽니다. 그래도 대표 눈치 보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새해 분위기 강병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첫날이라며 구두까지 벗고 큰 절을 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하지만 지난해 민주당이 앞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지도부는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 탓만 할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2년 반, 3년이 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정권에 기댈 것이 없다.
기대할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거법, 공수법의 양대 악법의 날치기는 매우 우리들에게 커다란 참담함을 안겨주고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후일을 기약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산 북강서의 김도읍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게 전부입니다.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 지도부의 강경투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뒤에서 당 지도부를 욕할 뿐 공개적으로 나서지도 못합니다. 한 의원은 할 말은 많지만 공천을 못 받을까봐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인지 한국당의 비례정당 창당과 보수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당은 모레 광화문에서 다시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새해 여랑야랑 첫 번째 주인공 누군가요? 예, 대한민국 넘버원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제목은 해를 품은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일정으로 산 사나이답게 아차산 산행으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열심히 할 만큼 우리는 새해에 행복할 자격이 있죠? 네.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새해 맞이를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운수 대통령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운수 대통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정도로 운이 트인다는 말인데 대통령과 새해를 맞는 게 아주 흔치 않은 일이죠. 예, 대통령이 오는 줄 모르고 산을 찾은 시민들 입장에선 운수 대통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눈발이 날리면서 새해 첫 일출을 볼 수 없었는데 그러자 현장에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카메라분들은 해돋이를 못 찍어서 좀 아쉽겠네요.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요. 오늘 새해는 해는 못 보고 달을 봤다. 제가 센스가 부족해서인지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어요. 예, 대통령의 성이 문이다 보니까 영어로 달, 그래서 저렇게 말한 겁니다. 네, 위트인지 좀 아부인지 헷갈리긴 하는데 김상조 실장은 미리 준비해온 발언일까요? 예, 한 시민이 한 얘기를 김 실장이 듣고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예전에도 아부성 발언 때문에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3년 전 한 강연에서 문 대통령을 두고 제2의 스티브 잡스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추켜 세웠다가 문비어 청구가 너무 심하다 이런 지적을 받은 겁니다. 네, 오늘 현장에서는 또 다른 돌발 상황도 벌어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민중당 당원들이 지난해 연말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경호원들과 충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첫 번째 주인공은 대통령이었고 그럼 두 번째 주인공도 누굴지 궁금한데 다음 주제 갈게요. 예, 제목은 친구의 일침 이렇게 정했는데요. 지난해 여랑야랑에 참 많이 등장했던 진중권 전 교수, 오늘도 페이스북에 참 흥미로운 글을 올려서 또 등판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올해 6월 독일에 있는 아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을 신청하겠다면서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이에 진 전 교수가 우린 저소득층이 아니다. 내가 그 신청서를 넣는 것 자체가 건전한 상식에 배치된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요. 진 전 교수는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바르게 커야죠. 이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동행코드 누굴 빗대 이 얘기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네, 딸의 장학금이 논란이 됐던 조국 전 장관이 먼저 떠오르네요. 예, 누구라도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어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1,200만 원 중 절반을 뇌물로 판단했죠. 흔히 장학금 하면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되거나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주는 건데 과거 조 전 장관은 이렇게 해명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낙제를 해서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온 한 대학원생은 낙제생에게 격려 차원에서 줬다는 장학금을 두고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조국 장관 자녀 사태를 지켜보면서 무기력에 더 빠졌습니다.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받기란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또 더군다나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네, 당시 저 발언이 청년들의 큰 공감을 얻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반면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처럼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예, 탈탈 털어서 없는 범죄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진중권 전 교수는 따끔한 일침을 놨습니다. 인디언 기우제가 아니라 고구마 캐기였다는 겁니다. 캐도 계속 범죄 혐의가 나오니 검찰이 수사를 중단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유심 이사장이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대신 대리 시험을 쳐준 걸 두고 오픈북 시험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자 유 이사장의 개그 감각이 무르익었다, 변명이 참 앙증맞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조국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한마디는 조국 극복이 운수 대통의 시작,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이나 진중권 전 교수나 귀에 딱 꽂히는 말로 화제를 만들어내니 올해에도 여랑야랑에서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신의 도움이 없어도 갈라지는 차량의 행렬. 이번에도 도로 위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위급한 산모를 태운 차라 더욱 뜻깊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교차로 신호등에 빨간 정지 신호가 켜졌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자 차들이 양옆으로 비껴나고 순찰차가 그 사이를 비집고 교차로를 빠져나갑니다. 순찰차 뒤에는 임신부가 탄 차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달 24일 아침, 경찰은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20km 이상 떨어진 산부인과로 긴급 후송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이어서 도로는 차량으로 교통 정체가 심했던 상황. 순찰차가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앞장서자 달리는 차량들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도 선뜻 길을 내줬습니다. 걱정은 많이 했는데 생각 외로 굉장히 잘 비켜주시더라고요. 되게 감사했죠. 평소 차량이 몰리는 데다 공사 현장까지 있어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구간이지만 임신부가 탄 차는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임신부는 산통을 거듭하다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에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 양보를 해주시고 그 덕분에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시민들의 배려 속에 부부는 인생 최고의 성탄절 선물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짐칸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앞차에서 버린 담배꽁초가 뒷차에 재앙이 된 겁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화물차 짐칸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화물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부산 낙동대교를 달리던 1톤 트럭 짐칸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3시 10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짐칸에 있던 소파 등이 모두 타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짐칸으로 날아든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차에서 튕긴 담배꽁초가 뒷차 떨어져서 그 불이 난 경우도 어떤 다른 화재 원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운전자들은 담배꽁초를 버리면 도로 위로 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다른 운전자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짐칸이 개방된 화물차의 경우 공기가 차체를 따라 흐르다 짐칸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담배꽁초가 공기 흐름을 따라 짐칸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달리는 차량은 바람이 강해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담배꽁초가 날아왔을 때 이를 인지할 가능성이 매우 낮죠. 불이 아주 커진 상태가 그걸 보기 때문에 큰 화재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 화재는 해마다 400건 가까이 발생합니다. 운전자 부주의로 일어난 차량 화재 건수의 절반을 넘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전부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주점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경찰이 집까지 쫓아갔는데 집안에서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남성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골목길로 경찰차가 출동합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도착해 건물 지하 주점에서 여성 한 명을 들것에 싣고 나와 병원으로 옮깁니다. 50대 남성이 주점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건 그제 오전 1시쯤. 여성은 머리와 팔에 상처가 났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도망친 남성을 뒤쫓았고 어제 오후 남성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집에 없었고 집안에선 또 다른 50대 남성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시신에게선 흉기로 난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내들 왔는데 시신 식사지가 당일치 않차가 왔었어요. 숨진 남성이 주점 흉기 난동 용의자의 친구인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사라진 남성에게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9시쯤 주점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이곳 인도에서 달아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주점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 44시간 만이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흉기로 친구를 살해한 뒤 주점 여주인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남성은 숨진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웃들은 남성이 주점 여주인과 가까운 사이였고 과거에도 자주 다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내일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춘재는 알려진 10건보다 4건의 살인을 더했다고 자백했죠. 특히 실종인 줄 알았던 초등학생 살인 사건. 자신이 죽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이춘재가 경찰 조사에서 작성한 자필 메모입니다.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에는 지난 1989년 7월 발생한 화성 초등학생 살인사건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정말 피폐한 삶을 살고 30년 동안 정말 폐인처럼 살았어요. 이춘재는 경찰 조사에서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 목숨을 끊기 위해 야산에 올랐는데 어린아이가 지나갔다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초등생의 손을 묶는 데 사용한 줄넘기도 극단적 선택을 위해 들고 간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8차 사건도 계획된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대문이 열린 집이 있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방문 창호지에 난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봤다면서 남자가 있었으면 그냥 가려고 했는데 여자가 자고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란 주장은 이춘재의 일방적 진술일 뿐이라며 이춘재가 이런 진술을 내놓는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달 중순 8차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경찰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전모를 보여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새해를 맞은 오늘 이 부푼 꿈을 안고 한 해 운세를 미리 보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 어떤 마음으로 신년 운세를 찾는지 옆에 계신 시민분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시험이 있는데 합격을 바라는 마음에 운세를 보게 되었습니다. 뒤에 아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운세를 보러 왔어요. 이렇게 자녀 문제나 취업 문제로 운세를 보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그런데 무속인의 말과 다르게 일도 잘 안 풀리고 돈만 날렸다면 환불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트리로 옮겨서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리고 가짜 부적을 만들어 돈을 챙긴 사이비 무속인의 경우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한 판결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법원은 정재계 유명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한 뒤 부엌칼 등을 부적인 것처럼 속여팔아 2억 4천여만 원을 챙긴 스님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현혹된 사람들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60%만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돈은 받고 굿이나 기도를 아예 하지 않거나 무속행위로 보기 어려운 행위를 했을 때 법원은 범죄라고 봤는데요. 애군을 쫓는다며 골프공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어 골프채로 치는 행위도 법원은 사기로 봤습니다. 이렇게 범죄로 인정되면 돈을 돌려받기 수월하지만 범이나 무속행위의 효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죄와 다른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료로 점을 본 경우도 점괘가 틀렸다고 해서 환불받기는 어렵습니다. 종합하면 점괘나 굿의 효험이 없더라도 처벌하거나 돈을 모두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지난해 클릭 하나면 문 앞에 배달되는 온라인 배송 열풍에 대형마트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새해 첫날 공격적인 초저가 할인 행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반응이 뜨거웠다는데요. 안건우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대형마트에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1월 1일을 초특가 탄생일, 이른바 초탄일이라고 이름 붙인 할인 행사들입니다. 66 코너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때그때 갖다 놓기가 무섭게 물량이 빠지고 있습니다. 1톤이나 준비한 갈비와 목살은 이미 오전에 굽는 상황. 많이 싼 것 같아요. 고기 사러 왔어요. 종종 먹는데요. 특별히 싸가지고 왔어요. 다른 대형마트도 마찬가지. 통 크게 할인하는 날이라는 의미의 통큰절 행사로 대대적인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오늘만큼은 온라인 쇼핑족들도 오프라인에서 지갑을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오늘은 이제 떡국 먹을 겸 마트 와서 장을 좀 보려고 했는데 행사를 좀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업체들이 초저가와 새벽 배송을 내세웠던 지난해는 대형마트들에겐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2분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3분기에는 롯데마트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던 상황. 온라인 업체와의 가격 경쟁에서 기선을 잡아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마트가 정용진 부회장의 야심작인 삐에로 쇼핑 사업을 아예 접었던 것처럼 수익성을 고려한 사업 재편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대응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또 구조조정이라든지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그런 게 바로 올해 계속되는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 유통업계 패권을 둘러싼 온오프라인 업체들의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일요일은 학원 운영을 못하게 하는 제도를 추진해 논란이 많습니다. 일요일 하루라도 쉬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나만 쉬고 나머지 아이들은 공부할 거라는 불안감이 문제입니다. 더 비싼 과외만 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는 어떨까요? 학원 1번지 강남 대치동 학원가부터 밀착 취재해봤습니다. 김진희 간다 시작합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원 휴일 휴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 학생들에게 일요일은 쉬게 해주자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학원 휴일 휴무제, 과연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유명 학원가 앞. 금요일 밤 10시 무렵 멈춰선 차들이 차선 2개에 걸쳐 늘어서 있습니다. 학원 창가에 하나둘 불이 꺼지고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온 학생들이 자동차에 몸을 씻습니다. 몇 시간씩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들의 모습은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일요일 아침,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강남 대치동은 다릅니다. 거리에 가득한 학생들, 모두들 큰 가방을 메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몇 시부터 하거든요? 10시 특강도 주말에 주말 일요일이지만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은 늦은 오후.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디 급하게 가신 거예요? 시작하거든요. 몇 시간이나? 4시간에서 몇 시간까지 시작? 6시요. 시작이어가지고.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학원 수업. 학원에서 또 다른 학원으로 이동합니다. 한 학생은 주차장 구석에서 거리 불빛 아래 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숙제 빨리 하고 학원 가야 돼서 하고 있어요. 식사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늘 시간에 쫓기는 학생들. 저녁 식사는 주로 편의점 즉석식품으로 해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수업시 오버돼가지고 6시에 끝나서 밥 먹을 시간이 30분밖에 없어가지고 25분인데 그냥 중국에 섞여. 학교에서 학원으로 그리고 또 다른 학원으로 아이들에게는 단 하루의 휴일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일 공부하다가 주말에 들어와서 집에 좀 이제 있나 싶더니 학원에 나가려고 생각을 하면 좀 끔찍하죠. 끔찍한 마음으로는 주말에 쉬고 싶은 마음 있죠. 학교 겨울 방학식이 있는 날,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수정이는 일찌감치 교문을 나섰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저 11시 반에 바로 수업 있어요. 네, 바로 가야 돼요. 수정이와 친구들은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학원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방에 뭐 들어있길래 이렇게 무겁다고. 오늘 가는 학원 교재가 다 들어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아이고. 이거는 일단 영어 독해책이고, 이건 수학 선행 교재랑, 이건 또 영어고. 가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학원 교재들. 무게를 견디지 못한 가방끈이 점점 뜯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쉴 틈 없이 학원 수업에 내몰리는 아이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원 일요 휴무제 시행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량을 줄이고 최소한 일요일 하루만큼은 휴식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라는데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든 애들이 쉰다면 같이 쉴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쉬고 있을 때 다른 애들은 지금 토요일이랑 공부하고 있으니까. 학원 강사들은 풍선 효과를 우려합니다. 주말에 이제 학원을 몰아서 다니는데 그것을 막아버리면은 토요일날 아무래도 더 몰아서 많이 가야겠죠, 수업을. 만약에 이걸 주중에 학원 다니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건 학교 거 복습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이들이 공부에 내몰리는 건 결국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학생에게 만약에 학원을 금지한다. 가을이나 이런 걸로 가지 않을까요? 또 다른 음성적인 변화가 나올 것 같은데요? 엄마의 마음으로는 너무 쉬게 하고 싶지만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주말에 공부를 시킬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정부의 갑작스런 대학 입시 정시 확대 발표로 유명한 학원들은 요즘 더 붐빕니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입시 제도의 변화 없이는 학원 열풍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다 현실성 있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습격당했습니다. 본관은 점거 못했지만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이라크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 방탄 유리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현관 건물에 난입한 뒤 집기를 부수고 승리의 V자를 만들어 보입니다. 벽을 기어오르고 불을 지르며 시위대는 대사관 진입을 시도했지만 겹겹으로 둘러싼 미국 경호팀에 막혀 본관까진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احذروا والله والله ان وصلت النار الى داخل سفارتكم لن نبقي لكم امريكي واحد ولا صحفي. 8년 전 리비아에서 미국 영사관이 이슬람 단체에 피습당한 악몽을 떠올리며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Benghazi should never have happened. This will never ever be a Benghazi, but we have some of our greatest warriors there. They got 공격 헬기인 아파치 2대를 대사관 상공에 띄우고 해병대 100명을 급파했습니다. 쿠웨이트 주둔 미군 병력 또한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자국 민간인들에겐 대사관에 접근하지 말라는 긴급 공지도 띄웠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대사관 피습 사건은
친이란파 무장 세력 거점을 미군이 사흘 전 공습한 데 따른 이란의 보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를 향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외무부는 뻔뻔한 소리라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2020년 정말 미래가 온 걸까요? 영화 백투더퓨처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던 자동차 드로리안이 현실이 됐습니다. 다만 시간여행 능력 대신 다른 멋진 기술을 탑재했다는데 실리콘밸리 황규락 특파원이 보여드립니다.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시간여행을 하는 영화 속 스포츠카. 하늘을 날기도 했던 이 차가 34년의 세월이 지나 미국의 한 대학 연구진에 의해 자율주행차로 거듭났습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프로그램에 따라 장애물을 피하며 움직입니다. 운전자가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그재그 주행과 회전 등의 실험을 거듭하는 겁니다. To be able to handle emergency maneuvers, to be able to handle low friction surfaces like ice or snow or wet and slippery roads.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테슬라 자동차는 미국에서 상용화됐습니다. 보시다시피 테슬라는 이렇게 운전대를 놔도요, 주변 차량과 차선을 모두 인식하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꼭 전방을 주시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 중에 옆 사람과 포커를 치거나 팔씨름을 하고 아예 잠을 청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Tesla should disable autopilot until it finds the problem, until it fixes the problem, until it can assure consumers.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는 어떠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안전운전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이런 첨단 기술 시대에는 짧은 정전이 아주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처에서 1분 정도 정전이 됐는데 피해가 엄청납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입니다. 24시간 멈추지 않고 가동되는 곳인데 어제 정전으로 일부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경기 화성 신수원 변전소에서 송전 케이블이 터진 탓입니다. 이로 인한 화성 공장의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3월 30분 정도 멈춰섰던 평택 정전 사고 땐 500억 원 수준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정전은 특히 반도체 공장에서 더 치명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전이 발생한 시점에 공장에서 생산 중이던 제품들은 통과, 재작업, 폐기 등으로 분류되는데 반도체는 워낙 초미세 제품들이다 보니 대부분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빵집 오븐에서 빵을 굽다가 정전돼 멈추면 맛이 없는 불량 빵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1분 정전이지만 원재료를 다시 투입해 공장 가동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2일에서 3일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생산은 나노 단위의 회로를 새기는 초미세 공정인데 한 번 멈춘 후 재조정에 맞추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늘 제복장이 예사롭지 않죠? 올해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해인데요. 대한민국은 금메달 10개로 종합 10위, 1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극전사들의 성공을 기원하며 지금부터 스포츠 뉴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보름 동안 열전을 이어갈 지구촌 스포츠 축제 도쿄올림픽. 디데이 200일을 앞두고 태극전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란 인생이죠, 솔직히 운동선수에 있어서. 우리 대표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적어도 금메달 7개에서 10개, 10위가 목표입니다. 효자 종목 양궁에선 혼성전이 추가되며 메달을 더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관왕까지가 최대
2만 원까지였는데 이번엔 3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제가 그 주인공이 한번 되고 싶도록. 태극마크를 달기까지 더 각별했던 선수들도 있습니다. 제1교포 안창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부터 이제 한국 국적을 지켜왔기 때문에 저도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계 럭비 귀화 선수 안드레가 그 주인공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러비팀을 응원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선 야구와 축구, 배구 등 인기 종목 스타들도 출전해 한일 간 자존심 대결도 더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1월 1일 새해 순간을 농구와 함께 맞는 팬들로 부산이 들썩였습니다. 타종 이벤트부터 클럽을 방불케 하는 파티까지 그 축제의 현장을 염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핀치의 해인 2020년에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을 3시간 앞두고 관중석이 서서히 들어차더니 이내 콘서트장으로 변신합니다. 농구로 새해를 맞는 이른바 농구영신을 즐기러 온 수많은 팬들. 티켓팅 한 날만 기다려왔거든요. 응원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저도 더 힘이 나서 열심히 응원하는 맛이 납니다. 피자와 치킨을 받기 위해 흥겨운 춤을 추고 경품권을 잡기 위해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최고의 묘미는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 지금 시간이 2020년 0시 35분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농구 팬들은 새해를 맞은 기쁨을 조금 색다르게 이곳 농구 코트장에서 DJ와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어느새 4번째를 맞은 농구영신. 프로농구 인기 부활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올해 첫 해맞이 어떠셨나요? 지금 제 뒤로는 오늘 아침 한라산 정상 부근의 광경인데요. 눈 사이로 떠오르는 태양의 밝은 기운 받아 올해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추위가 한풀 꺾이는 대신 고농도 미세먼지가 찾아옵니다. 대기가 정체돼 있는 데다가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수도권과 영서 또 충청과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텐데 이번 미세먼지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 비상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중금속 성분이 장기에 쉽게 침투할 수 있어서 호흡기 건강에 매우 치명적인데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한 경우에는 코안을 물로 씻어내면 도움이 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영하 2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3도에서 4도쯤 높아지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4도, 대구는 8도, 광주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눈과 비가 오는데요. 이 눈비가 먼지를 씻어주면서 공기도 다시 쾌적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A가 있어서 행복하다. 공정방송 부탁한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메시지. 어제 저희가 이렇게 클로징 멘트를 하는 동안 유튜브 채팅창에 보내주신 인사말들입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며 참 감사했습니다. TV뿐 아니라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수천 명의 시청자들이 뉴스A를 보며 실시간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다 읽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격려와 비판, 소중한 의견들 기다리겠습니다. 내일도 뉴스A입니다.